이 팔자 근육을 올려서 이렇게 웃게 해주는 근육을 이제 사과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가 보인 것 같아요. 사과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장글다 구소연 조창환 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해외 출장을 한 30번은 나가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릴 때 그 고향이 스위스 그러면 몽골당에서 뭐 미끄럼틀 탈던 몽블랑에서는 스키를 탔었고요. 네. 네. 제가 되게 어렸을 때 한 3년 살았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아주 고즈넉한 언덕에 뒤에는 아주 눈 덮인 흰 산이 있고 산장같이 생긴 예쁜 집들이.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와 스위스 너무 좋네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그러면 모차르트 같은 뭐 음악 천재들이라든지 뭐 바이올린 막 밖에서 연주하고 있을 것 같고 거리에서 그런 느낌도 나고 공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애기 돌봐줄 아줌마를 만일에 뽑는다면 뭔가 이렇게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My Favorite Things 같은 자장가를 불러줄 것 같은 그런 동네일 것 같은데 원장님도 혹시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도시에 살아서 그런 느낌을 계속 느끼지 못했는데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그런 느낌 느꼈어요. 맞아요. 이게 사운드 오브 뮤직 얘기하니까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븐 링즈 있잖아요. 그 세븐 링즈를 들으면 다이아몬드 블랙 카드 이런 게 생각나야 되는데 뭐 옛날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것처럼 막 물 끓는 소리가 좀 좋아요. 뭐 이렇게 약간 수수한 게 들은 거는 이게 아재 감성인 건가요?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가 리메이크인지 전혀 몰랐는데요. 연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My Favorite Things이든 뭐 도레미송이든 알프스의 자연도 부럽긴 한데 사실 더 부러운 건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가정교사가 있다는 게 너무 꿈 아닌가? 그럴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인구 절벽의 시대에 그런 마리아 같은 가정교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 같은 가정교사는 부러운 환경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좀 모든 게 완벽한 그러한 유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루스가 그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뭐 예쁘고 뭐 뭐든지 척척 만능인 그 가정교사 또 나오고 완전 그게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 때도 그렇고 메리 포핀스도 그렇고 뭔가 가정교사나 유머는 트레이드마크가 좀 러블리한 복숭아빵 그런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이제 믿고 맡기려면 얼굴이 이렇게 각지면 약간 남성적이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한 얼굴의 유모가 맡아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얼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일본의 가면극이 있는데 가면극에 보면 야세 온나라 그래서 얼굴이 각진 얼굴이 약간 성격도 있고 못난 여자로 나오고 반면에 이제 코이메라고 얼굴이 동글동글한 여자 가면이 있거든요. 그런 가면은 미인이다. 성격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얼굴을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데는 뇌의 어떤 부분이 쾌감을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어느 뇌 부분이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뇌형 미인, 좌뇌형 미인, 뇌간형 미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보통 10대에 뇌의 회로가 형성이 되고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보통 15세 정도까지 만들어진 뇌를 기본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익숙하고 보기에 편하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얼굴형을 보통 우뇌형 미인이라고 하고요. 우뇌형 얼굴의 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굴의 윤곽이라고들 해요. 우리가 서로 이제 마주보고 대화를 할 때 눈은 상대방의 사실은 살짝 눈밑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전체적인 얼굴 윤곽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로 들어가면 순수한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다양한 얼굴형을 보여주고 어떤 얼굴이 더 마음에 드는지 고르는 걸 관찰해 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얼굴 윤곽이 달걀 형태인 것이 중요하고 그 윤곽도 2D가 아니라 3D, 보통 하트라인이라고 하는 입체적인 부드러운 얼굴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 코의 비율이 어떻고 그리고 눈 가로폭이 얼굴 가로폭의 뭐 몇 분의 몇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이제 김태희 얼굴이 약간 컴퓨터 미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미인은 바로 그 좌뇌형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우리 좌뇌 우뇌 말고 그 원초적 본능, 베이직 인스팅트. 영화 베이직 인스팅트에 샤론 스톤이 나오긴 한데 베이직 인스팅트에 기반한 이런 이제 그 미인. 그러면 대표적인 미인이 누구예요? 마릴린 먼로잖아요. 왜냐하면 마릴린 먼로는
전 잘 때 샤넬 넘버만 입고 자요. 이렇게 멘트를 날려서 굉장히 남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는데 중요한 게 샤넬 넘버 5 냄새라는 거죠. 이게 결국 베이직 인스팅트는 결국 냄새 기반. 어떤 사람들이 서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그 전에 오늘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호감을 느낀다. 왜 안 맞는 사람들이 그 호감을 느낄까? 이거는 분명히 냄새 기반한 베이직 인스팅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본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에서 탕웨이가 주는 느낌은 정말 얼굴 윤곽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랄까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이기적이,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저도 그 영화 되게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기적 유전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번식에 유리한 연령대인 그 젊은 연령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얼굴을 예쁘다고 우리 뇌는 인식을 하고 또 뇌의 쾌감을 인식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어주죠. 그 젊은 얼굴의 특징이 얼굴의 각진 부분이 별로 없고 또 달걀형, 오벌 쉐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입체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은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간 약간의 그 오지 커브, S 라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번식에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성공한 그 유전자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태양 쉐입. 태양 쉐입가 뭐냐면은 여기 관자놀이가 꺼져 있는 걸 중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남녀 간에 궁합이 좋고 남녀 간에 굉장히 그 즐거우려면 거기가 도톰해야 된다고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네요. 예, 그거 하고 핑구어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핑구어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사과근이거든요. 사과근이 여기 뭐냐면 이 팔자 근육을 올려서 이렇게 웃게 해주는 근육을 이제 사과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가 보인 것 같아요. 사과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게 결국 이제 유전자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게 결국 우리가 아기들이 호감을 가지는 그런 얼굴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많이 해온 써마지, 툰페이스, 포르마, 아우라 등등 많은 고주파 장비라든지 새로운 온다 같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장비라든지 저희가 숱하게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효과를 보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이제 어려 보이는 얼굴 얼굴이긴 쉐이프는 하네요. 여기, 예, 그렇죠. 동그랗게 하트 라인. 하트 라인. 예. 무수히 많은 그런 필러들이 있고 또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이 있죠. 그리고 뭐 스위스 테오시알, 뭐 독일 멀츠, 벨로테로, 뭐 아말리안 유럽 나라 많네요. 그렇네요. 프랑스의 퍼펙타, 누비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의 에피티크, 라플렌, 이부아르 등등이 다 이런 목적이죠. 원장님 그거 다 강의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다 강의하는 필러 제가 다 레지스트예요. 키닥터를 예. 맡고 있는 예, 업체들을 예. 열거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예쁘지 않은 얼굴을 이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얼굴 지방이식도 이제 많이 하는데 얼굴을 이제 하트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옆볼의 부분에는 40대 이상에서는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처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을 때 지방이식 때는 예뻤는데 나이 들어서 지방이식 하면 여기 오히려 처져서 노화가 더 되어 보이는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부분. 몇 년 전에 울세라 제조사를 인수해서 지금은 이제 울세라가 대표적인 상품이 된 그러한 유명한 멀츠라는 회사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표준 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뭐 처진 정도 또 할로우니스의 정도를 이렇게 그레이딩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멀찌가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하기도 쉬운 방법인데 성형 강국 있잖아요. 브라질에 보면은 뭐 성형외과 의사 뭐 마리온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MD 코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MD 코드가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긴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이 많고 탈이 많은 MD 코드가 사실은 뭐 저는 엘러간의 키닥터는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는 이제 그만큼 효율적으로 필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기너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어렵지 않게 해석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게 너무 획일적인 시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커스터마이즈 치료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죠. 예. 환자의 얼굴 형태나 피부 네. 상태, 나이, 뭐 성별, 문화적 차이 다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MD 코드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MD 코드는 이게 서양인 그 말하자면 브라질 사람이라는 게 라틴계 계통이잖아요. 포르투갈하고 중남미 뭐 아시안 그 사람들 그 코드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이게 없죠. 인종적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좀 범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추천한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얼굴이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하트라인 그리고 세브린즈에서 강조하는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한 레터럴 치 칼로니스가 없는 얼굴 그걸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